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국어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극단기 최종 분석 강의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선생님의 파이널에 축을 이루고 있는 강좌 중 한 개입니다. 선생님 파이널에 세 가지 강좌가 가장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궁극의 백작품 아시겠지만, 두 번째는 극단기 최종 분석, 세 번째는 극단기 문법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여기 뒤에 엘리트 모의고사라는 강좌가 10월 달에 개강될 예정입니다. 자, 극단기 최종 분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7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6월, 9월 모평을 분석함으로써 수능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강령을 쫙 정리해주는 강의입니다. 자, 교재도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 극단기 최종 분석이라는 교재 생각보다 두꺼워요. 이거를 7강만에 끝낸다고요. 이 뒤에는 올해 6월 모평 문제지와 해설지가 다시 한번 실려 있습니다. 이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올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도요, 선생님들이 현장 강의에서 실전 모의고사, 뭐 이빵 모의고사, 상빵 모의고사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만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은 벌써 재수생들은 다 증명하고 있을 거야. 알고 있을 건데요. 중요한 것은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정리를 하지 않고 문제만 계속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개의 모의고사를 푼다. 그렇다고 성적이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해결책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걸 중심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 자, 첫 번째 강좌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교재 4페이지입니다. 1번, 합법과 작문은 12분 컷이다 라고 했어요. 원래 선생님은 10분 컷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고의 마지노선은 12분으로 잡은 거야. 원래는 10분 컷이다를 목표야. 이번에 특히 9월 모평은 10분 컷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증명될 수 있었고, 그 정도 시간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모평을 보면 10분 컷에 하기 쉽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현장에서 저랑 같이 훈련을 하는 학생들은 10분 컷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12분 컷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시간은 보장돼요. 그리고 문법을 한 6분 정도 풀면 18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시간이 되겠죠. 물론 시간을 다 12분 만에 풀더라도 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완벽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 6월, 9월 모평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몇 페이지냐, 21페이지를 보시면 21페이지입니다. 나만의 수능국어 행동 강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수능국어 행동 강령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상황이 있을 것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정리해 줄 거지만 추가 더 하시고, 여러분 것도 추가하셔갖고 여러분만의 노트, 수능의 행정, 예를 들어 내가 이름이 만약에 김민지라고 했다. 김민지의 수능 행동 강령 해갖고 노트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험장 가서 그거를 꼭 다시 보면서 체화 연습을 하시는, 실전 모의고사 풀 때도 체화 연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분명히 성적이 오를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스케이터 중에 김연아 씨 있잖아요.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어요. 점프하다가 넘어졌어. 엉덩방아 쳤습니다. 그러면 김연아는요, 오른쪽 엉덩이를 먼저 올릴까요? 왼쪽 엉덩이 먼저 올릴까요? 아니면 이 계산이 아예 없을까요? 이 계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엉덩이를 먼저 올려야지만 우아하게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수능도 똑같아요. 분명히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맞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정리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문제들은 6월, 9월 모평을 푼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이거는 해설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6월, 9월 해설 강의는 해설 강의 보시면 되고요. 6월, 9월 모평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정리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법 작문 갑시다. 첫 번째 룰이요. 행동을 좀 넓게 잡아서 세 가지 행동을 말씀을 드렸어요. 볼게요. 첫 번째 행동은요, 문제풀이 방법과 문제풀이 순서를 정확하게 채워야 합니다. 물론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지문 그냥 다 읽고 문제를 풉니다. 지문 다 읽고 문제를 풀어도요. 합법작 문제 12분 컷이 충분히 나오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 근데 선생님 저는요. 합법작 문이요. 막 합법작 문 10문제만 푸는데 18분이 걸리고요. 미치겠어요.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한번 따라가시고 나머지 2달 동안 최대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합법작 문. 문제풀이 방법과 문제풀이 순서를 정확하게 체화한다. 왔다 갔다 거릴 거니까 잘 체크하면서 가자. 자, 첫 번째입니다. 화법, 장문의 제시문을 읽기 전에 저는 제시문을 읽기 전에 먼저 세트 문항의 발문들이 보고 담화 유형 및 정답의 기준, 문제풀이 순서를 정해준다. 여기까지야. 자, 봐봐. 그럼 지문 읽기 전에 지문 읽기 전에 뭐를 할 거냐면 발문들이 보면서 세 가지를 할 거야. 첫 번째는 담화 유형을 체크할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묻는지를 통해서 문제풀이 순서를 체크할 거고요.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문제풀이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갈 거야. 오케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문 읽기 전에 모두 다 체크하고 정해둔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제시문을 읽을 때 중간에 끊고 해결할 수 있는 선질한 문제를 먼저 푼다. 잠깐 보세요. 선생님은 중간에 끊어서 푼다. 지문을 한 2단락까지 읽은 다음에 끊어서 푸는 문제를 A라고 할 거고요. 다 읽고 푸는 문제를 B라고 정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부호야. 그냥 알았죠? 그 다음에 일치 문제 여기다 A라고 체크하십시오. 전개 방식 문제, 말하기 방식, 설상 특징, 발표 전략 합법작문 동일해. 범위가 정해진 문제. 범위가 정해진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묶여서 A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그렇죠? 오케이. 이런 문제라든지 밑줄 문제. 중간에 끊어서 풀고라는 건 A로 풀고 보기와 지문 전체가 연결되는 문제는 다 읽고 푼다. 됐죠? 오케이.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행동 1번 밑에다 필기하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 밑줄 문제가 있는데 밑줄 문제가 어떻게 되냐? 보기와 연결된 문제가 있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몇 번 문제냐면 10번 문제 보십시오. 10번 문제. 이게 이제 킬러 문제인데요. 10번 문제 3점짜리인데 요게 자료제 시험 문제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밑줄이 보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럼 이게 밑줄도 봐야 되고 보기도 봐야 되고 선지도 봐야 되니까 세 가지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밑줄은 다시 찾아가기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다 읽고 푸는 게 좀 더 현명합니다. B로 푼다. 됐죠? 요거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럼 한번 선생님이 앞으로 가서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켜십시오. 5페이지 보면 자,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연필 딱 들고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에다 물으면 답하시오 라고 했다면 제일 먼저 뭘 체크했냐면 이 발표에다 동그란 빵 치십시오. 이렇게 담화 유형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발표구나. 발표는 쉬운 비문학과 똑같구나. 그러면 결국은 첫 단락에 중심화제를 찾고 두 번째 단락부터 이 중심화제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정리하며 읽자라고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예산대를 소개한다. 그럼 예산대가 뭐야? 중심화제구나. 그 다음에 산대에 대한 개념과 예산대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단락은 예산대에 나타난 인형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 단락은 예선의 위에 인형들이 움직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단락은 마무리되는구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으려면 발표는 어떻게 읽는지, 토론은 어떻게 읽는지, 토의는 어떻게 읽는지가 다 나와야 돼. 좀 이따 설명을 다 드릴게요. 됐죠? 오케이. 이 1강만 잘 듣더라도 여러분 합법작문이 확 달라질 거라고 저는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제가 그 학생들이 많이 지도하다 보면 상담도 꽤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합법작문 못하는 애들이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선생님 저는요 합법작문이 이렇게 풀어왔어요. 근데 자꾸만 실수가 나오네요. 어떤 식으로 풀어왔냐면 문제가 있다면 1번, 3번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를 다 읽어요. 얘는요 지문 안 보고 먼저
선지를 쫙 읽어. 5개 선지 읽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2번 문제에 5개 선지 다 읽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어떤 내용인지 예상이 좀 되죠? 3번 문제도 5개 선지 다 읽어. 그럼 총 15개 선지 다 읽는다고 쳐자. 그리고 뭐냐면 지문을 읽으면 지문을 빠르게 찾아가면서 1번 선지 가르고 찾아가면서 3번에 1번 선지 가르고 찾아가면서 5번 선지 가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에 대한 내용을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푸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내가 안 해본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써봤어. 근데 이 지문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잖아? 그럼 절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 지문의 내용이 정리가 중요하다면 지문을 처음부터 정독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지 않습니까? 돼.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선생님도 그렇게 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야. 정말로 잘하는 애들은 독해력이 좋은 애들은 곧바로 머릿속의 기억만으로 뭐냐면 1번, 2번, 3번 선을 툭툭툭툭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학생들 독해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끊어서 푸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것들은 성향에 따라 다르고요.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성향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시고 아니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문제풀이 방법들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가볼게요. 자, 발표가 나왔는데 1번 문제 볼게요.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에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저는 표시를 다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과 적절한 것이 자꾸만 헷갈린다. 그럼 여기다 X 치셔도 된다고 했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선지만 잠깐 눈팅할 필요가 있어요. 왜 눈팅하냐면 위 발표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선지만 잠깐 보는 거야. 이것만 1번 선지만 보더라도 1번 문제는 무슨 문제다? 그렇지. 말하기 방식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1번 문제 밑에다. 그럼 말하기 방식 문제는 무조건 뭐로 풉니까? 저는 읽으면서 풉니다. A로 풀고요. 두 번째, 선지를 항상 뭐합니까? 끊어 읽고 끊어 읽은 다음에 앞뒤까지 모두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끊겨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앞에 확인하고 질문했는지 발표 내용에 관심 유도하는지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중간까지 딱 끊고 선지를 가르는 방식으로 갑니다.